안녕하세요. 국립목포대학교 패션의료학과 차수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는 패션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유형입니다. 먼저 서론을 살펴보면 최근에 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패션이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이기 때문에 빠르게 디자인을 반영하고 또 저렴한 가격에 빠른 상품 회전율을 가지고 있는 패스트 패션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패스트 패션의 등장으로 인해서 섬유의 소비량이 증가되게 되고 또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의류산업에서 해마다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세계 전체 배출량의 10%를 차지할 만큼 옷을 만들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었고 또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물의 양이 연간 1조 5천억 리터라고 합니다. 의류 생산 단계에서 전체 온실가스의 약 71%를 배출하게 되고 운송과 유통에서 6%,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23%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와 60대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과 패션 산업의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인식을 유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패션 산업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을 살펴보면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사용하였는데요. Q 방법론은 1935년 윌리엄 스티븐슨에 의해서 창안된 연구 방법이며 인간의 주관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고안된 분석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과학이나 객관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무시될 수 있는 인간의 주관성을 탐구하면서 그 분야에서 객관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개발된 과학적인 절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Q 모집단과 Q 샘플이 나오는데요. 이 Q 모집단은 연구 주제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이나 감정, 태도 등에 초점을 맞춘 진술문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한 진술문으로 총 50개의 Q 모집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중복되거나 의미가 비슷한 진술문을 제외하고 최종 31개의 Q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P샘플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 대상자를 말하는 건데요. Q 방법론에서는 소표본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Q 표본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약 16명부터 31명을 넘지 않는 정도의 P 표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20대에서 60대까지의 여성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여 20명을 선정하였으며 연구는 2021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과 전남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Qsorting은 Q분류라고 하는데요. 피험자가 주어진 진술문을 읽고 분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진술문을 한 번씩 읽도록 하고 찬성과 중립, 반대 3개의 그룹으로 먼저 분리를 하게 한 다음에 가장 동의하는 것부터 오른쪽에서 배치하도록 하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은 왼쪽에서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중립에 속하는 것은 가운데 부분에 배치하도록 하여서 유사 정규 분포를 이루도록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분석에는 커넬 PC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코딩을 위해서 변환 점수를 사용하였는데 가장 동의하는 것을 9점,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을 1점, 중립에 속하는 것을 5점으로 하여 변환 점수로 코딩을 하였습니다. 요인 회전은 베리맥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분석하였을 때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습니다. 추출된 3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패션과 환경오염의 인식은 제3요인이 36.84%의 부정적인 유형으로 분류되어 총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한 4가지 인식 유형은 전체 변량의 61.09%를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그 유형별 피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제일 유형은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평균 연령은 36.22세였습니다. 3명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4명은 대학을 졸업하고 2명은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4명, 그리고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2명, 200만원 이상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명,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 1명이었으며 월평균 의복 구입 비용은 20만원 이상이 3명, 15만원 이상이며 20만원 미만이 3명, 그리고 5만원 미만이 3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제1유형의 경우 의복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디자인이 4명, 브랜드가 3명, 색상이 1명, 가격이 1명이었으며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은 캐주얼 스타일이 3명, 모던 스타일이 3명, 엘레강스 스타일 2명, 혁신적인 스타일이 1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리폼 의류를 구매한 경험은 있는 경우가 7명이었고 없는 경우가 2명이었습니다. 리사이클링 티셔츠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를 물어봤을 때 3만원 미만이 3명이었으며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3명, 5만원 이상 8만원 미만이 3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제2유형은 7명으로 분류되었으며 평균 연령이 32.86세였습니다.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1명, 대학 졸업이 1명, 대학교 재학이 2명으로 분류되었고 월 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1명,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1명,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명,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명이었습니다. 월 평균 의복 구입비는 20만원 이상이 2명,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4명이었으며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이 1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의복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디자인이 4명, 유행이 1명, 그리고 브랜드가 1명, 가격이 1명의 순이었습니다.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에 대해서는 캐주얼한 스타일이 3명, 트렌디한 스타일이 1명,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1명, 심플한 스타일이 1명,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이 1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제2유형의 경우에는 모두 리폼 의류를 구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리사이클링 티셔츠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에 대해서는 3만원 미만인 경우가 2명,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1명, 그리고 5만원 이상 8만원 미만이 1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제3유형은 2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55.5세였습니다. 학력은 모두 대학원 졸업 이상이었으며 월평균 소득은 모두 50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월평균 의복 구입비에 대해서는 20만원 이상이 1명, 1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1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의복 선택 시는 디자인과 소재를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생각하였으며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은 모두 심플한 기본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폼 의류를 구매한 경험은 2명 다 없었으며 리사이클링 의류 티셔츠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는 3만원 미만이 1명이었으며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 1명이었습니다. 제4유형도 2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8세였습니다. 2명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평균 소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월평균 의복 구입비는 모두 10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의복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디자인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호하는 의복 스타일은 모던한 스타일과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호하였으며 2명 모두 리폼 의류를 구매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사이클링 티셔츠는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일 경우에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으로 Q 유형의 구성을 살펴보면 모두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제1유형은 원단과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의류를 세탁하는 과정과
폐의류를 태우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활용해서 제작한 의류를 구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패스트 패션을 선호하고 있어서 약간 상반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패션에 있어서 환경보다는 트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헌옷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을 오래 착용하지도 않는 유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유형을 의류 생산 환경오염 인식 패션 선호형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의류의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오염은 인식하고 있지만 패션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주 의복을 구매하는 그런 유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제2유형은 폐의류를 태우는 것이 공기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하였으며 패션 산업이 수질 오염을 유발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시즌리스, 그러니까 시즌을 구분하지 않는 패션이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리사이클링 의류를 구매한 경험은 있지만 리사이클링 의류의 가격이 비싸다면 구매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질과 공기 오염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지만 의류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있어서 제2유형을 공기와 수질 오염 인식, 가격 중시형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제3유형은 패션 산업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패션 산업의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수작업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버려지는 의류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옷을 구매하면 오래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리사이클링 의류나 플라스틱을 활용한 의류를 구매한 경험은 없고 폐의류도, 그러니까 헌 옷도 구매하지 않는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제3유형은 연령대가 50대 중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헌옷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착용했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3유형을 환경오염 비인식 오래 착용형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제4유형은 28살의 젊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의류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환경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헌옷을 구매하고 다른 사람들과 입지 않는 옷을 교환해서 입는 유형이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제4유형을 환경중시 윤리형 소비형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네 타입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제1유형의 경우에는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오염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패스트 패션을 선호하고 있으며 패션은 트렌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제2유형은 패션 산업이 공기와 수질 오염을 일으킨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리사이클링 의류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면 구매하지 않겠다고 하여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제3유형은 패션 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그렇지만 옷을 구매하면 오랫동안 착용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제4유형은 환경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중요하게 하고 있었으며 트렌드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환경을 중요시하여서 헌옷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옷들을 다른 사람들과 교환해서 착용하는 윤리적인 소비를 하는 유형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결론을 살펴보면 본 연구는 20대에서 60대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패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다면 본 연구는 개개인이 어떻게 패션과 환경오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를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와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본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